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코스닥의 탄력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상승폭이 좀 커졌죠. 787선까지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의 수급이 다시 또 몰리고 있다. 그로 인해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높아 보인다라는 글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 분석이 맞은지 오후장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슈 추적들 이성 이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후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코스닥의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 안에 대장인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오후의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화 흐름들 보면 네. 어제는 변동성이 커졌다가 그다음에 미국 시장 장중에는 그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원래 방향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게 네. 시장이 만약에 환율의 흐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비우호적인 흐름이죠. 엔고 같은 경우에 방향성 확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 이런 게 나타날 때는 좀 부정적인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환의 흐름의 핵심은 달러 가치 같은 경우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제 장중에는 원화 가치가 오르는데 이걸 두고 좀 해석이 분분했던 게 방향성은 시장한테 우호적인데 외국인이 안 사주다 보니까 과연 이건 뭘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신흥국 쪽을 좀 덜어내는 흐름이 있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갭 상승이라든지 여기에서 외국인이 사주는 강도는 약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 레벨에서는 어제도 한 6천억 정도 선물 매수, 오늘도 한 7천억 정도 선물 매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네. 한 방에 여기에서 빠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시장 내에서 가치주보다는 또 성장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 추적도 성장주의 대표 주자들로 모아봤습니다. 오늘 가온칩스를 필두로 AI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 테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맞춤형 칩이 대세라고 하는데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무엇이 있는지 추적해 보겠고요. 또 꿋꿋이 좋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반도체주 하면은 가온칩스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내년에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적을 보고서는 이게 그 정도로 좋았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무려 컨센서스를 90%나 하회했죠.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내막을 보면 매출액은 그래도 괜찮았고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에 고평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늦춰진 매출 인식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이연돼서 반영된다면 원했던 목표치 도달은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영업이익은 아쉬웠지만 문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국내 탑 디자이너로서 성장 중인 가온칩스의 앞으로의 모멘텀을 봤을 때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디자이너스는 고객사가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 관계도 갖고 있고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처럼 가온칩스 디자인하우스 우하향하고 있는 주가 차트에서 오늘장 장대 양봉이 그려졌어요. 현재도 한 10% 중반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성 이사님, 네. 가온칩스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면 남들은 어닝 쇼크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가온칩스는 그 와중에도 실적 호평을 들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좀 우리 디자인하우스 쪽 같은 경우에 평가를 높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같은 경우는 3월 28일 12만 7천억 원까지 올랐었어요.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갔었죠. 지금은 한 6천억 정도까지 하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과연 여기에서 점유율을 볼륨이 늘어나는 거 외에 늘릴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거기 더해져서 TSMC의 캐펙스 투자 규모, 파운드리를 놓고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 규모, 파운드리를 놓고 보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투자도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는데 기술력의 차이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은 낙폭 과대 정도의 반등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추후에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자. 오늘의 평가는 좀 증권사에서 유하게 평가하는 네. 게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디자인하우스 주가 마진 부진했고요. 그 안에서 대장인 가온칩스의 주가도 그럼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의 장대 양봉이 그려졌거든요.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재는 그냥 단순히 홀딩할 만한 그런 투자 전략의 시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네. 우리가 종목들을 택할 때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핵심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중에서 HBM과 관련된 장비주들, 뭐 우리나라, 해외 이쪽에 중점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설계 쪽 같은 경우는 ARM 주가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신고가를 돌파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같은 경우가 파운드리 쪽에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여기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준다. 이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은 더 나올 수 있겠죠. IT 쪽들이 움직이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라면은 그냥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안 하고요. 예, 나머지 후공정단에 대한 대응 부분을 저는 열어둡니다. 가온칩스 오늘 디자인하우스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담아볼까 싶었던 분들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홀딩 보유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의 핵심은 무엇일까? 가장 최근에 나온 매일경제신문에서 SK하이닉스의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맞춤형 HBM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 시장 1위죠. 그런데 최근에 HBM 공급 과잉이다, AI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와는 달리 실제 빅테크 회사들은 SK하이닉스 찾아와서 우리에게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다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도 마찬가지겠죠. HBM3 E와 관련해서 이제 퀄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HBM4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고객 맞춤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HBM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하우스의 몸값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이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소스를 좀 찾아보자면 맞춤형 HBM 기존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보통은 우리 그 D램 낸드를 활용해서 그 HBM 같은 경우는 다이가 더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원래는 품종 같은 경우가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 찍어서 가동률 올리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였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스펙을 맞춰서 주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D램 낸드에서 올라오던 가동률 같은 경우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는데 추후에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전공정 쪽을 봐야 된다. 이 논리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핵심 같은 경우는 HBM이 핵심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증설을 만약에 단행을 하면 일반적인 D램 낸드 쪽을 단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이 크기가 큰 쪽으로 맞춰서 이 증설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론은 후공정 장비. 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면 지금 전공정 쪽이 이제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이쪽을 봐야 되고 네. 미리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기존 사이클이랑은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기사화도 된 게 이 딱 M7 쪽이 요구를 한 게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했다라는 건 증설을 할 때도 HBM 쪽에 집중해서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철저하게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또 오늘 봤던 그 리포트, 조금 전에 자료로 나간 리포트를 보면요. 이 삼성전자 수율 100%를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하는 목표치를 도달했을 때 그때만 HBM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지. 현재는 그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도 좀 지연되고 있고 뭔가 그 시기들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실제 가동률이 100%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실제 HBM 생산과 판매가 궤도에 오르는 삼성전자의 시기는 2025년 상반기 이후로 추정된다. 그때까지는 엔비디아라든가 뭐 M7 업체들 맞춤형 HBM 요구되는 사람들은 SK하이닉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 HBM 공급 과잉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공급 과잉이다, 거품이다라는 그 우려를 벗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공정 또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답은 HBM이라고. 네. 정답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본다면 어떤 종목군 위주로 앞서 뭐 디자인하우스는 뭐 연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셨거든요.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HBM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본다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중에서 기존에 강했던 쪽,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맞춤형 생산이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가동률 100% 이게 지금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은 한 발 더 볼 거란 말이죠. 본딩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준비를 할 거고 그랬을 때는 현재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는 없어요. 해외 기업이거든요, 다. 예,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어플라이 머티, 뭐 독일의 베시 이런 쪽이 수혜를 보게 되고 네. 다만 지금 본딩 장비를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우리 하나 쪽의 계열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다 저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못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가능하니까 지금 상황 안에서 차세대로 넘어갈 때를 고려해서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고 실적에 대한 강도가 가장 강한 쪽은 이수페타시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객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언급해 주셨고요. 여기 더불어서 한미 반도체 역시도 TSV 본딩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수익률 싸움에서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수페타시스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울고 싶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안에서 HBM 내 맞춤형 칩이 대세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8만, 9만, 10만까지 갈 수 있는 그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저도 이제 이창진 앵커를 따라서 텔레그램방 그리고 많은 토론방을 뒤져봤는데요. 거기에 온 우주의 기운이 지금 제약바이오로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의 붐을 일으켰던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과 같은 수혜까지 보장해주는 무려 제약바이오의 잭팟이라고 하죠. 기술 이전과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선도주자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빅파마의 세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비만 당류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화제죠. 인벤티질의 펩트론, 한미약품 동아 ST가 있고요. 여기에 오늘 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가온 운명의 시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있고 조금 더 시기를 멀리 본다면 HLB, 한올바이오파마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대형주 단의 중소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줬다면 최근에는 중소형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19 때문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단키트주가 먼저 움직였다면 오늘은 음압병실주, 우정바이오, KN솔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김민수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과거 사례 보니까 막판에는 콜드체인도 움직이더라. 그런데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인 일신바이오와 대한과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건 일단 약가 인하에 대한 이벤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런 대형주 다시 부각받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우주의 기운, 바로 제약바이오 업계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줄 금리 인하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항상 또 제가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은 그 다음날 하락해가지고 좀 걱정스러웠긴 했는데 제약바이오 내에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대형주만 가는 것도 아니고 중소형도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붐이 왔습니까? 붐이 온 상황이고요. 네. 온 상황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시장이 한번 훼손될 수도 있었던 게 펩트론의 증자였는데 뭐 증자를 하고 나서 종목들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깨지지는 않고 되려 증자 이슈가 없는 기업들을 좀 찾아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대형주는 차별화되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들. 네. 이게 뭐 여전히 투신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뭐 증자를 한 기업이 단행을 하면 동반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 자체는 뭐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게임 체인저 이 부분이 경구용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마지막에는 그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항체학물 접합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챙겨보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붐은 왔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증자 이슈가 없는 제약바이오주로 웬만하면 소나기는 피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김성수 님이 FDA 승인 실패가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 말은 즉슨 유한양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이 FDA 승인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가의 반응도 미리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성 이사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병용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FDA 승인 데이터를 볼 때 중간 값이죠. 뭐 그런 값들을 보여주는데요. 결론부터 보면 승인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둡니다. 예, 병용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 타겟 시장이 한 7조 정도 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유한양행이 기본적으로 뭐 초기 시세는 12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장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 어떤 부분이든 승인이 났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 형태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승인에 대한 무게를 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승인에 초점을 맞춰서 뭐 수익분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간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승인이 나면 네. 유한양행을 한 기본 12만 원은 1차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FDA 승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12만 원의 주가 터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가격 전략. 하지만 또 시장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세론으로 보고 또 네. 매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응책을 좀 더 다양하게 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 앞서 확인해야 할 테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 후반때 처음 여기 방송사에 입사했을 때 당시 이제 제약바이오 붐이어서 이름에 제약만 들어가면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럴지 아니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지 우리 이성 이사의 탑픽 주시죠. 네, 저는 뭐 비만 치료 쪽, 그다음에 항체학물, 약물 접합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뭐 기술 수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쪽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조금 훼손이 되었지만 네.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해서는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여기에서 증자에 대한 이슈도 이제 없고 거기 더해져서 기술 수출의 형태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함에 따라서 관심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히려 기술 수출, 기술 이전과 관련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약간 비만 당뇨 끝난 건 아니지만 훼손됐다라고 평가해서 현 구간에서의 탑픽은 아니었고요. 그럼 기술 수출 이전과 관련해서는 리가켄 바이오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성장주 바이오 반도체 이야기 추적해봤어요. 이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